오늘 해볼 책 바로 명료함입니다.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2026년 2월 4일에 나온 책입니다. 탕민호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. 탕민호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타트업 CEO들의 상담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, 본인이 만들었었던 그 회사를 엑시트 하시고 우리 다 아는 우아한 형제 있죠? 배민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스타트업 CEO의 상담가로 지금 불리고 계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이 기술 분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심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이런 주제로 쓴 책이에요. 근데 책이 너무 두껍해 주셨는데요. 저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글씨가 크고 여백이 많아서요. 금세 읽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금세 읽을 수 있는 책 치고는요. 꽤 묵직한 주제예요. 명료함 1% 리더들만이 사람을 이끄는 기술인데요. 제가 이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작가분이요, 자기가 원래 창업했던 회사에서 사람을 몇 번 이제 해고를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해고하신 그분을 다른 회사에 도와주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만난 거예요. 안젤라라는 직원분인데, 자기가 안젤라를 잘랐을 때는 뭔가 부족했겠죠. 이 사람은 회생 불가능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랐을 거 아니에요. 다른 회사 와가지고 안젤라를 만났는데 그 회사에서는 완전 능력자였던 거예요.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. 이분이 물어봐요. 우리 회사에 있었을 때랑 지금 여기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된 거야? 라고 물어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. 안젤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.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. 이래요. 너무 충격적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탕민호 이분이 지금 네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,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내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질 않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자른 거였잖아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당신이 뭐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거지.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. 안젤라가 쭉 얘기를 듣더니, 대표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잖아요. 그 일화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.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거예요. 이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. 우리 회사가 왜 산으로 가는가? 왜 직원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이상한 놈이 들어오고 이상한 놈이 돼서 나가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사장님이라면 이거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. 자,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성원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, 그리고 구성원이 그 하나를 모르는 이유, 그 이유는 사실 리더 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. 리더인 당신이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 기준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.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요. 우리의 목표 하나를 알았으면 다 그렇게 움직였을 텐데 안젤라는 그걸 들은 적이 없었던 거죠. 근데 그게 안젤라만 못 들었을까요? 아무도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. 진짜 찐으로 중요한 게 뭔지, 우리의 찐 목표가 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? 리더도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고, 그러니까 얘기하지도 않았으며 알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.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? 제가 볼 때는 평생 사업을 하신 사장님들도 이걸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스타트업 하는 CEO분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봤겠어요.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. 그 하나를 소통을 잘해서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그걸 파악해가지고 일관되게 하면 좋을 텐데, 그 하나를 몰라서 일 잘하는 직원도 자르고 일 못하는 직원을 옆에 두고 있었고 기업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또 그 다음 부분을 읽어드릴게요. 리더로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, 세상의 모든 리더들에게는 하나의 원죄가 있다. 다른 사람들과 손과 발을 움직여 원하는 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. 당신이 큰 기업의 경영자든 작은 식당의 사장이든 영화 감독이든 혹은 팀장이든 모두 누군가를 이끌게 되는 순간이 원죄를 소유하게 된다.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원죄라고 표현을 한 게.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?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 하나만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직원들도 나만큼 잘하게 만들어야 하는 죄를 지었는가, 약간 이런 생각 있죠. 그걸 원죄로 표현한 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. 아니,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을 나처럼 어떻게 만들어요. 그죠? 근데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.
이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. 직원들이 단순히 급여만 준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왜냐면 그걸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을 해봐도요. 우리 인간이 무언가 일을 하고 무언가 움직이게 하는 그 힘, 그게 뭘까? 저는 창업했을 때는 그게 정말로 경제적인 이유였어요. 어느 순간 규모가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는 내가 경제적인 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이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직원분들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에 약간 그런 책임감? 그런 게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. 그리고 저랑 같이 해주시는 사장님들의 세금을 제가 책임지고 있잖아요. 그런 책임감이 저를 좀 이끌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마디로 그걸 의미라고 얘기해요. 그냥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자기의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의미 때문이라는 거죠.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더 거대한 무엇인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. 이 책은요, 신선하게 이렇게 딱, 맞아. 그게 중요했지 라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. 아까 만났던 그 안젤라 있죠. 그 안젤라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만나요. 이분이 둘 다 퇴사한 상황이었는데 그 안젤라가 창업을 한 거예요. 대표님 있잖아요,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. 뭐가 고민인데? 그랬더니 무슨 문제겠어요. 뭐 사람 문제죠. 더럽게 말도 안 듣고요, 직원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탕민호 이분이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알아? 이러면서 끝나요. 이 얘기 하겠죠, 그죠? 너무 이 영화 같은 서사, 좋은 책입니다. 좋은 책이라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.